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못된 시어머니 닮는다. 글쎄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할 때에 자기가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쓰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는 못된 CM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변학도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겠지만은 홍학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치 초짜 시절에 어떤 못된 시험이 같은 선배로부터 괴롭힘과 시달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에서 아주 못되고 괴팍스러운 시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는 것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팥쥐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의 상황이나 됩니까? 한마디로 오만한 모습을 연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속담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 흉 10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한 가지를 바라본다. 아주 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성이 없다. 그런 말을 나타내는 속담인데 바로 홍준표를 위한 속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나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서 대구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준표에게 아련을 하여야 되겠다. 상황 어론을 모시듯이 나경원과 윤상현이 그리고 어제는 원희룡이 대구를 찾아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자신을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듯 아주 포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당원 표가 40%가 경북과 대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보라면은 경북과 대구를 의식해야 하는데 마치 홍준표를 상황 모시듯하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씹는 것이죠. 한동훈도 만나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거절했어. 이것을 언론에게 홍준표가 아주 친절하게 자세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다시 한번 속담을 인용해 보죠.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가 없다. 정말 맞는 속담 같습니다. 어쩜 같은 말을 하더라도 홍준표는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홍준표는 그동안 당에서 누가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설치고 있지 동료, 정치적인 동료들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가 나는 독고다의 성질을 지녔다라고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표를 의식해서 찾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반갑게 나경원이라든가 윤상현 그리고 원희룡에게까지 포옹을 하면서 덕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얘기지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요.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찾아오겠다고 했지만은 자기가 거절했다라고 쏘아붙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홍준표는 그릇이 작구나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세 사람을 만나면서 덕담을 하죠. 정치인이니까 속안에 있든 없든 간에 덕담을 하게 마련입니다. 나경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을 오래 지켰고 당을 지킨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덕담을 하니 나경원이 홍준표 시장이 자기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언론에다 자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나경원을 그렇게만 칭찬만 했었습니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대표다. 이렇게 비판한 것 나경원 씨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홍준표가 한 말이 아니었었습니까? 원희룡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 대표는 당을 오래 지킨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원전 장관이 출마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이 정도면은 이재명 뺨치는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한동훈을 씹어냅니다. 본인 자신도 한동훈을 그렇게 욕설을 했으니까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체를 모르면서 오히려 한동훈을 문전박대도 아니고 예의 없이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자란 점,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는 그런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내가 미리 온다고 했지만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못난 짓이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얼마나 씹어 돌렸었습니까?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그리고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선거판에 재를 뿌리면서 한동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찾아간다고 한들 홍준표가 무슨 낯으로 한동훈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홍준표는 자기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신랄하게 격하게 한동훈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정당 사이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없다.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그런 짓을 하겠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동훈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고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통해서 만나자. 한동훈이 직접 자기에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온 모양인데 우리 비서는 이런 건 내게 보고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만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한동훈을 개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기자들은 다 그 기사만 받았었지 반론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론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니 비서가 그런 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입으로. 그런데 한동훈이 찾아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두 번씩이나 전화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비서가 그런 거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두 번씩이나 전화가 왔는데 내가 거절했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박지원이가 생방송을 알면서 실컷 김진표, 박병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다 해놓고 개 자식들까지 이렇게 욕을 해놓고서도 이거 생방송입니까? 이런 사기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사기꾼들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으로서는 당사자가 만나기를 거절하니까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찾아갈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서 몇 번씩이나 홍준표가 당대표 시절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때의 그 시절, 그때의 내용을 또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내가 2017년대에 당대표를 임시 맡았었는데 그때에 한동훈이 우리 진영 사람들을 불러간 것이 1000명이 넘는다.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고 자살한 사람이 5명이다. 왜 이재명 수사할 때에 자살한 사람만 부각하고 한동훈이 수사할 때에 자살한 사람은 부각이 안 되는가? 그런데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 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지요. 그때의 윤석열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윗검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힘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비난할 수가 없고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만이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싹도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한동훈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자신의 위치라든가 위상이 좁아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니 더 비난을 해야겠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고 잔인하게. 솔직히 홍준표가 거침없이 비난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몇 달씩 또 몇 년씩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아마 홍준표의 정치 경력을 찾아보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쓴소리 한번 하면서 지나가고 했던 것이 홍준표의 정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는 한동훈이 강력한 대선 후보의 라이벌이라는 것을 본인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같이 수사를 했던 상급자였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의 권력이 있지요. 지지율이 낮아도 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의 눈에는 반드시 내가 인정받는 홍준표가 되어야 한다. 시원시원하다, 강하다, 거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홍준표도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첨하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전통 무 가운데서 변검이라는 것이 있죠. 가면을 쓰면서 위장하는 것. 그것이 능한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얘기하는데 변할 변자에 눈곱을 검자, 변검. 자주 자신을 바꾸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는 모습을 변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지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과 같은 급의 변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3년 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대통령 눈에 밖에 나면은 안 되니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지지율이 낮아도 현 대통령이니까 아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폐쇄자라고 한동훈을 몰아치고 이제는 어린 애라고 아주 막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폐쇄자라고 몰아붙였던데 본인 자신이 뭔가 자꾸 튀지 않으면은 정치계에서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이렇게 자꾸 한동훈을 상대로 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홍준표의 성격을 모릅니까?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홍준표지요. 어느 누구보다도 남 앞에 나서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자신도 인기몰이를 느껴봤던 사람인데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을 보니까 자기도 대선 유세까지 치러봤지만은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느꼈던 것이죠. 아니, 선거판에서 그냥 짜증내지 않고 셀카도 마음대로 찍어주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한동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짜증 한번 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스케줄을 다 미루면서까지 시민들과 대화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부러웠기 때문에 홍준표는 더 작심 한동훈을 공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선거는 그렇게, 유세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은 한동훈을 더 키워주는 것이 되니까 반대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한동훈의 열기를 식혀야 한다. 인기를 꺾어야 한다. 그래서 내뱉었던 소리, 배가 아프긴 하지만은 셀카나 찍고 철딱선이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홍준표의 발언 아니었었습니까? 당연히 쓴소리 정도 가지고는 안 먹히니까 독설하고 저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도 분위기는 어대한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찾아오는 후보들에게 덕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지만 립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은 홍준표의 속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장 눈에 가시로 보이는 사람 한동훈이지 세 사람 윤상현이라든가 원희룡이라든가 나경원은 아니다. 본인은 속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을 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또다시 세 명의 후보자가 내세웠던 그 말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아니,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자신의 특검도 있는데 그것도 받을 것인가? 똑같이 세 명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당원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한동훈을 뽑아준다면 이 당은 존립 가치가 없는 당으로 해체해야 한다. 두 번째 홍준표 입에서 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는 홍준표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구하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혀놀림으로 이루어져서 자기를 망치게 한다. 당나라 때의 풍독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말 많이 해서 좋을 것 없다. 구하지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자, 한 달 후면은 당 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어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소리. 홍준표의 저격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나 당에서 이제는 배지를 뗀 의원이지만은 삐딱한 논리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힘들게 했던 검사 출신의 김용 의원이 있었죠. 아주 홍준표에 대해서 따끔하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인용해 보지요. 홍준표의 저격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꼭 인격적으로 비난을 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비난을 한다. 나경원 의원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대표라고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로 나경원을 저격했었는데 찾아가니까 당을 오래 지켜왔고 당 대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덕담을 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가운데서 인격에 문제가 되는 막말을 해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홍준표 시장밖에 없다. 본인이 데리고 왔던 류여해 최고위원한테 성희롱을 할 사람한테 해야지. 지금 같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바로 구속되는데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대단히 파급이 컸었습니다. 자기가 유명 인사라고 유능한 인사라고 모셔온 사람이 류여해 교수였었죠. 이 사람에게 얼굴 모습을 비아냥거리면서 주막집 주모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김웅은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감인데 아니 자기가 모셔온 그런 인사를 막말을 하면서 위자료 배상까지 했던 홍준표 아니겠는가? 그런 홍준표가 그분이 뭐 어린애가 설치네 어쩌네 인격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더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홍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새겨 들어야겠다라고 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 정도가 될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인격 살인을 한 홍준표는 인격자가 아니다. 우회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홍준표는 할 말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